음,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 과정이 학년별로 이렇게, 특히 중학교 교육 과정이 학년별로 되어 있지만,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교육 과정을 수학의 분야별로 나누는 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칼큘러스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우는 대표적인 두 개 과목이 뭐겠어? 대수하고 기하입니다. 대수하고 기하. 대수하고 기하. 그러니까, 한국 교육 과정도 보면 중학교 때 보통 알지브라 하고, 알지브,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우리 집 아들내미가 지오메트리 대시 게임을 좋아하는데 도형 많이 나오대 도형.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두 개의 수학 줄기죠. 그런데 이 문제의 이제 부등식을 이제 어떤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하라는 건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거잖아. 부등식을 증명을 여기 이 우리 교재에서는 대수적인 방법으로만 해놨는데 어떤 수학적 대상을 다루든지 간에 두 개의 시야를 동시에 갖는 게 좋습니다. 대수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기하적으로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거든. 뚜렷한 장단점이 있고 근데 그거를 두 개 시야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 되면 이 상황에서는 대수적인 방법이 편해.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기하적인 방법이 편해.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의 시야를 동시에 갖는 게 중요한데 필수 예제 8-4번에서는 책에서 대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놨으니 우리는 수업 시간에 기하적 관점으로 이 부등식을 이 수의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B 합이 1인 양수거든. AB는 합이 1인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 라지 A, 대문자 A가 의미하는 게 뭐겠니? AX 더하기 BY가 의미하는 거. 기하적으로. 기하적으로. AB 합이 1일 때, 그리고 양수일 때 AX 플러스 BY가 의미하는 게 뭘까? 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가 5분의 2야. B는 5분의 3이야.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두 수 X와 Y를 하는 거야. 두 수 X와 Y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 5분의 2, 3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수 X와 Y를 두 수 X와 Y를 그치. 하는 겁니다. 대부분. B대로 B대로 내분. 그러면 이 BX 더하기 AY는 반대로 내분인 거죠. 반대로 내분. 그래서 이걸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가로축, 세로축에 이걸 y라 하지 말자. 그냥 가로축, 세로축에다가 x, y를 아무데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좌표 평면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생각하면 얘도 x고 얘가 y가 되겠죠. 그러면 a는 가로축에 표현해보자. a는 가로축에 표현해보면 이걸 a라 해봅시다. 이걸 a라 해보면 얘와 얘가 b 대 a입니다. b 대 a. 그 다음에
그러면 대문자 B는 어디에 찍히겠니? 대문자 B를 세로축에다가 찍으면 반대로 XY를 A 대 B로 XY를 A 대 B로 반대비로 내분하는 요 점이 B니까 A, B는 여기에 찍히는데 대문자 A, 대문자 B는 사실은 XY를 반대비로 내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Y, Y를 여기에다 찍으면 대문자 A, B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대문자 A, 대문자 B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A가 여기 X에서 떨어진 만큼 B는 Y에서 떨어지잖아. A가 X에서 떨어진 만큼 B는 Y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대문자 A, B가 대문자 A, B의 자취는 요 성분이 됩니다. 이 성분 양 끝점은 포함이야, 포함 아니야? 빵꾸 뚫려야 돼? 포함 아니에요. 그죠, 빵꾸. 네. 0이 포함 안 되잖아. 그러니까 라지 A도 마찬가지, 라지 B도 마찬가지 X랑 Y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A, B가 0이 아닌. 그래서 이 끝점을 제외한 이 선분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B가 이 점이 이쪽으로 옮겨가면 위로 옮겨간다는 건 라지 A는 점점 X에 가까워지고 라지 B는 점점 Y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라지 AB의 곱은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이걸 판단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라지 A, B가 대문자 A, B가 위로 올라갈 때 X, Y로 가까워질 때 라지 AB의 곱, 다시 말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그건 보통 뭐로 비교를 하냐면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지 A, B가 이렇게 조금 옮긴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약간 요만큼 옮겨갔다 치자. 그러면 요런 넓이가 되겠죠. 요런 넓이가 될 때 이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야, 감소하는 부분이야? 감소하는 부분이죠. 감소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증가하는 띠와 감소하는 띠의 면적을 비교할 때 띠의 두께는 똑같잖아. 띠의 두께는 왜 똑같아요? 띠의 두께, 이거 두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증가하는 만큼 감소하는 띠의 두께는 똑같은 거야. 결국 이 감소하는 영역 띠와 증가하는 띠의 넓이를 비교할 때 우리는 띠의 길이만 갖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띠의 길이를 볼 때 감소하는 띠가 기니 증가하는 띠가 기니 그죠? 감소하는 띠가 길죠. 이 점이 대문자 A, B가 위로 올라갈 때는 감소하는 띠가 길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 A, B가 점점 감소하다가 자, 라지 AB, 대문자 AB의 곱을 생각합시다. 이 넓이는 점점 감소하다가 어디에 가까워져? 여기는 빵꾸니까 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대문자 AB의 곱은 대문자 AB의 곱은 점점 감소하다가 XY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크겠니? 대문자 AB는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감소하면서 small xy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AB의 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래와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술래를 가지고 직사각형에 가까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문자 A, B 이 점이 이동하더라도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똑같죠. 근데 무게는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보면 얘가 그럼 내려갈 때 생각해 볼까? 이 점이 내려갈 때, 이 점이 내려갈 때도 이 점이 내려갈 때는 사실은 그러면 이 띠가 증가하는 띠가 되고 네. 이 띠는 감소하는 띠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점이 내려갈 때는 증가하는 부분이 띠가 더 길잖아. 두께는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그럼 점점 대문자 AB의 곱은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다가 언제부터 감소로 다시 전환되겠어? 그지? 딱 이 점 지날 때. 딱 이 점 지날 때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띠와 감소하는 띠의 면적이 같아지고 이 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감소로 전환되는 거죠. 결국 A, B는 대문자 A, B는 여기에서 최대를 찍고 내려가면 감소하다가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XY 곱까지 점점 가까워지면서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내려가면 XY에 가까워져.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또 XY에 가까워지면서 감소해. 이렇게 가더라도 XY에 가까워지면서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얘 두 개는 이런 부등호, 대소관계가 성립하고 등호는 어때요?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같아질 수는 없죠. 근데 지금 XY가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없잖아. XY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니? 그죠? XY가 같아지면 어차피 A도 B도 똑같이 X랑 Y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XY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등호를 넣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의미 파악을 할 때는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뭘 가지고 연습을 하느냐? 이 문제. 이 문제로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최근에 우리 학교 면접 기출 문제인데, 면접 준비할 때 이런 거 풀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23년 아니면 24, 22? 자, 여기에 이런 각 XOY가 있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 P가 고정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고정점 P를 지나는 직선이 반직선 OX와 만나는 점을 Q, 반직선 OY와 만나는 점을 R이라 할 때, 요 삼각형 있잖아. 요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될 건가의 문제입니다.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될 건가. 근데 이때 출제했던 선생님이 되게 친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힌트를 줘놨죠. 필요 없는 선을 그려놨자.
문제 상황과는 필요 없는. 그래서, 아,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때 넓이가 최소가 되겠구나. 라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추측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때 넓이가 최소가 될 것 같아. 그럼 그걸 확인을 해보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에서 약간 이걸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약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었을 때 삼각형 넓이의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 약간 이만큼 틀었다 하자. 약간 이만큼 틀었어. 그러면 이 부분은 증가되는 부분이야, 감소하는 부분이야? 그죠. 이등변 삼각형과 비교했을 때 이만큼은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이만큼이 증가하는 부분인 거지. 그럼 증가하는 부분이 크니 감소하는 부분이 크니 예, 더 크죠. 증가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냥 그거 해도 되겠다. 점 T에서 OX와 평행선을 긋는 거야. 평행선을 그으면 평행선을 그으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잖아. 그죠?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도 같겠죠. 그런데 증가하는 삼각형과 감소하는 삼각형 영역 넓이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삼각형이 넓이가 요 넓이만큼 더 크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증가하는 부분이 더 커진다.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상황이 달라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일반성을 잃지 않잖아요. 금방 했었던 이야기가. 결국은 점 고정점 P를 지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나 시계 방향으로 돌리나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 항상 돌리기만 하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금방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논리적일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응? 그렇죠. 음, 응. 그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할 수도 있잖아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는데, 감소하는 삼각형과 증가하는 삼각형을 비교했을 때, 사인 세타는 똑같잖아. 사인 세타는 똑같고, 요 길이도 똑같죠. 결국 이 길이가 넓이를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보면, 돌리면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더 작으니까. 그죠? 작으니까 그걸 비교해가지고 이 넓이가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네. 어차피 상황은 이 대칭 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나 일반성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해도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면 조건을 조금씩만 바꿔 보면 이렇게 각이 있을 때 각 이 반직선 OX와 반직선 OY로 이루어진 각이 있을 때 이 각 내부에 뭐 점 P가 아무렇게나 고정되어 있다고 봅시다. 원래 여기서는 각의 이등분 선 위에 점 P를 고정시켰잖아. 그런데 그냥 아무 점이나 이렇게 고정시켰다. 고정된 점이다. 픽스트 포인트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반직선과 만나는 두 점, 이걸 Q, 얘를 R이라 해볼까? 네. 1번 문제. 삼각형 ORQ. 넓이가 최소인 Q와 R을 작도하는 문제. 자, 숙제입니다, 숙제. 두 번째. 삼각형 ORQ 둘레. 둘레 길이가 최소인 QR 작도하는 문제. 세 번째. 음, 이 R 선분 길이 곱하기 PQ 길이가 최소인 QR 작도하는 문제. 작도라는 건 눈금없는 자하고 컴퍼스로 작도하는 문제. 네. 숙제가 평가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에세이 쓸 때 보니까 그 에세이 1번 문제가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 판단하라는 그 1번 문제가 그 컨주게이트 넘버 유인물에서 3번 문제잖아. 3번 문제거든. 근데 유인물을 나눠준 것도 사실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 답 써놓은 걸 보면. 제대로 안 보는 것 같고 아침에 이렇게 세미나 할 때 돌아봤을 때 그 3번 문제 나는 이제 에세이 문제는 예전에 내놨었거든. 예전에 내놓고 그 3번 문제 푸는 팀들이 몇 팀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쟤들은 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걔들 중에서도 물론 안 쓴 애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봤었던 애들은 좀 제대로 쓴 것 같고 그냥 그냥 혼자 읽으면서 그러네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기면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본 상황에서 그냥 쓱 읽고만 넘기면 사실은 이 문제가 그 문제인가 그것도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의문을 품고 태클을 걸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 거기 나오는 그런 어떤 수학적 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뭐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가능하면 지금 뭐 숙제 내주고 유인물 나눠주고 이런 거 해봤자 몇 개 안 되거든. 그런 거 해봤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친구들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아침에 아이북 들고 이러고 있지 말고, 아이북 갖고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 제대로 하는 애들도 있거든. 이게 뭔가, 뭐 일기는 이번 주로 마치겠지만, 아마 다음번 기수 때는 좀 더 줄어들겠지. 줄어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밑에 세미나실에 한 팀이서만 한 시를 쓰는 애들은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실에 이렇게 몰아있는 애들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이 줄면 한 팀이 한 시를 써서 할 수 있겠지. 이거, 어, 이걸 굳이 뭐 설명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설명하고 그러진 않는데, 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차 함수. 예를 들어, 이런 이차 함수가 있어. 0부터 12까지야. 이렇게 하자. 이 이차 함수는 fx는 이 문제를 고1 버전으로 바꿔볼게. fx는 x의 12-x라고 합시다. x의 12-x. 그러면 0에서 12까지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가? 6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잖아. 6에서 최대값 얼마 가지겠니? 그죠? 36 같겠죠. 그 다음에 이 y는 t라는 상수함수 생각해 봅시다. y는 t라는 상수함수 생각할 때 이 x는 12와 이 y는 t와 x는 0과 그 다음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ST라고 해봅시다. ST. 다시 말하면 ST는 이 부분 면적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면적이 이 부분 면적을 ST라고 해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ST가 최소값을 갖는 T를 구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ST가 최소값을 갖는 이 연두색 넓이가 최소값을 갖는 T. 자, T가 여기에서 한번 출발해보자. T가 T를 거의 0에 가까운 여기에서 출발해 봅시다. 여기에서 출발해 보죠. 그러면 ST는 뭐, 지금 이 T에서 ST는 뭐냐면 요 넓이에다가 요 넓이를 더한 게 ST잖아. 그래가지고 이 T를 점점 위로 올려봅시다. 위로 올리는 상황에서 아까 전처럼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한번 비교해보자. ST가 증가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에서 ST가 증가하는 부분은 요 띠 넓이인 거죠.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은 어디겠어? 감소하는 부분은 가운데 이 띠입니다. 가운데 띠. 지금 T가 이쯤에 있는 상황이라면 T가 이렇게 점점 커질 때 ST가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건 증가하는 띠가 넓이가 더 큰가? 감소하는 띠가 넓이가 더 큰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넓이가 더 크니? 감소하는 띠가 더 커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ST는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T가 이 정도 왔으면, T가 이 정도 왔으면 어떻게 되는가? 증가하는 띠가 감소하는 띠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증가하고 있겠죠.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때쯤에는 감소하고 있고, 이때쯤에는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다가 증가했겠지? 그 감소 증가가 바뀌는 기점이 어디겠어요? 그 바뀌는 지점이 급속값인데, 어디에서 바뀌냐면, 그지? 여기에서는 감소하는 띠가 더 넓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었고, 여기에서는 증가하는 띠가 더 넓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었잖아. 그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은 감소하는 띠와 증가하는 띠 넓이가 동일한 시점에서 증감이 바뀌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t는 회의에서 st가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길이가 6이 되는 겁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이때 K를 구하려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냐면 3 넣었을 때 함수값, 뭐 9 넣었을 때 함수값도 똑같겠지만 이때의 함수값을 구하면 그게 K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F3은 얼마니? 3 곱하기 9니까 27. ST가 최소값을 갖는 T는 27이 되는 겁니다. 27. 당연히 미분적분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차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만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거든. 이런 문제의 미적분 버전이 이거고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미적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를 1번만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